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인데요. 지금 그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또 주식 시장도 또 블랙 먼데이 느낌 좀 나네요.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2.9, 코스닥이 마이너스 3.6, 폭락을 하고 있고요. 자, 일본도 마이너스 2.4, 대만 마이너스 4%. 어, 자, 그래서 차트들을 보면서 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자, 미국 선물 시장은 마이너스 2.6%의 폭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미국 달러 지수는 109, 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 시장에서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덩달아서 이제 달러 그 원화 약세 1470원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1500원이 코앞에 와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네. 자, 그래도 지금 402로 마감을 했었는데, 애프터장에서 테슬라가 현재 384로 주간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반영된 이 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음봉이 크게 지금 떨어져서 자, 이 중요 지지선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 장 열릴 때까지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요 지금 저점이 373이거든요. 이 373이 좀 무너질 그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주식 시장은 어떤 그 분위기를 타잖아요. 이렇게 상승 분위기일 때는 막 올라갔다가 어 이제 이런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매를 하게 되면 이제 덩달아서 또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전 저점과 아직 멀지 않다.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많이 벗어난 상태에서 하락을 하면은 전 저점을 깨질 위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해도 여기까지는 아직 멀기 때문에 여기 이 중간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이제 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분위기 반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더 깨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깨지면서 그 깨진 효과로 좀 더 이렇게 늘어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가 그런데요. 투매를 이렇게 지지선이 무너지게 하락을 하면은 거래량이 치솟아 올라오면서 이제 투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위험성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이 이걸 지금 반영을 하면서 코인 시장이 좀 이렇게 쫙 떨어졌는데요. 코인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데일리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여기 이렇게 그 이 정도에서 이제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전날까지도 이제 조금 뭐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의 지지선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크게 낙폭이 커진 거죠. 예. 이런 경우에도 그래요. 이런 경우에도 이게 밑에 꼬리가 길게 달리죠. 낙폭이 커졌지만 바로 이것을 말아 올려 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이걸 말아 올렸기 때문에 그의 역작용으로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주간에 열리면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을 말아 올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게 확고하게 여러 날에 걸쳐서 이 매물이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빠지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아래쪽에 매물들이 포진해 있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받은 거죠. 근데 살짝 순간적으로 한번 빠졌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올라가서 여기서 매물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 리바운딩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이것을 싹 말아 올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쑥 말아 올려서 이렇게 가는, 이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올라온 게 올라온 거니까 이만큼이나 올라왔으니까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큰 하락에 따른 이제 수반되는 현상이죠. 네, 리바운딩이 나오는데요. 리바운딩 모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밀어 올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제 공간이죠.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이 에어 쿠션처럼 이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다 올라갈 때는 이게 이제 여기가 저항 구역이 되겠죠. 이 저항 구역에서 좀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기를 뚫으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리바운딩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테슬라에서 며칠 전에 이렇게 개파락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개파락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파락을 하고 이 리바운딩을 이렇게 찔러버렸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개파락을 했는데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반등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27일 날 네. 이 27일 날 보면은 일단 이렇게 갭이 뻥 뚫려버리고 이렇게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갭이 그 에어 쿠션이라고 그랬죠. 에어 쿠션을 바늘로 탁 찔러버리듯이, 그러니까 터트려버리듯이 이렇게 터트려버려야 돼요. 예. 그 이후에 하락을 할지언정 이렇게 일단 터트려버리고,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메꿔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제 도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테슬라 일봉인데요. 만약에 오늘 하락을 해서 이제 커다란 이제 갭이 생긴다. 갭 하락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봉 헤더처럼 여기를 바로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 올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겠고,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바늘로 찔르듯이 이 에어 쿠션을 바늘로 팍 찔러버리듯이 터트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터트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리바운딩 좀 하다가 다시 재차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전쟁,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좀 주말 사이에 이 뉴스로 거의 다 도배가 됐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호재가 나와주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악재가 나왔어요. 이 관세 전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공약이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캐나다하고 멕시코, 중국에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예, 한국하고 또 뭐 일본, 예, 또 어디 뭐 저기 뭐 베트남 뭐 이런 데도 있고. 근데 미국은 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 이제 무역의 그 소비 국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큰 만큼 이제 관련된 나라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큰 덩어리가 저기죠, 유럽.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좀 시작에 불과하다. 예. 뭐 저기 어디야 콜롬비아나 뭐 이런 작은 나라들은 이제 그냥 그것은 그냥 신경도 쓰지 않고, 음 이제 캐나다 같은 큰 나라, 또 중국, 예, 또 유럽 이런 나라들은 이제 시장이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되면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죠. 예, 누가 새우냐? 국민들이죠. 음, 뭐 예를 들면은 캐나다에서 소고기를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값싼 소고기를 먹고 살았다. 예. 근데 관세를 딱 붙였다. 그럼 이제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 물가, 예, 물가의 상승. 그럼 올해 이제 제일 기대했던 게 작년에 이제 올해 25년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작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차트를 봤을 때는 고점을 치고 하락을 할 것 같은데 매크로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 시기란 말이에요. 예.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주가가 상승하는 게 맞는데 차트상으로는 고점을 치고 하락을 하게 생겼고 매크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는 해가 될 것 같은데, 예, 그 주가가 내릴 수 뭐야, 야,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막 이렇게 상충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를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이 분명히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물가가 좀 오르건 말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한테 압력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연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도 2018년에 이렇게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이 또렷한데 그때는 연준이 한번 조금 이렇게 반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연준이 그러니까 한번 반항을 해서 그 결과로 폭락이 있었어요. 한번.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연준이 이제 그 포기를 했죠. 예. 파월 의장을 잘라버리려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극한 대치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순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가 좀 오른다고 연준 의장이 금리를 다시 여기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발언만 한 번만 해주면은 2018년에 그랬거든요. 그런 발언은 비슷한 좀 애매모호한 발언을 한번 어디서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막 주식시장이 확 이제 급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가 미국 주식을 사야 할 때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해서 반등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듯이 이렇게 쿵쾅쿵쾅거리는 그런 일들이 자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로 트러블 메이커예요. 예, 부드럽게 조용히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들이받고, 예, 그렇게 이제 그 트러블 메이커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다시 들썩거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 예측을 하잖아요. 아, 올해 금리 인하가 정말 어렵겠구나.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6월 달 정도에 이것이 뒤로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번 연준 이제 발표에서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면 시장은 충격을 받겠죠.
근데 지금 시장이 이제 그걸 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이제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뭐냐면 돈의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예. 돈이 시장에 풀릴 것 같으면 이제 코인이 올라가고 안 풀릴 것 같다. 수도꼭지처럼 수도꼭지를 이제 여느냐 잠그느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돈이 시장에 풀리면 그게 코인 시장으로 오니까 그 코인 시장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코인 시장은 금리를 잘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금리만 내려간다 하면 코인 시장이 잘 상승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가장 핵심은 이 금리일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전망이 태도가 바뀌어 버린다. 그러니까 뭐 올해 그냥 뭐 한 이번 6월 달 정도에 한 번 내리고 그 연말까지 좀 지켜본다. 근데 6월에 안 내린다면 그 10월 정도로 밀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반기 여름까지 계속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리고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상 아마 자르겠다고 협박할 거예요. 연준 의장 잘라버리겠다. 근데 연준은 또 그러면 또 강대 강으로 나오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냥 금리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아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금리에 대한 권한을 가져와 버리겠다. 연준 폐쇄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와일드하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해 주식시장은 굉장히 불확실하다. 어디를 어떻게 세게 어느 정도 세게 이제 머리로 들어받을 막 황소 같죠. 이게 막 들이받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과감한 배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캐나다 같은 데서 이제 맞불 작전을 놨고 이제 멕시코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뭐 이제 반응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시범 케이스거든요. 완전히 깡패예요, 깡패. 동네 깡패인데 이 첫 번째 시범 케이스들이 이걸 이번 요거를 처음에 제압을 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도 뒤에 따르는 다른 나라들도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다들 반항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EU나 이런 데는 금리를 갖다가 그냥 내려버리겠다. 막 계속 그러고 있고 이건 뭐 그렇고. 근데 이번 첫 번째 시범 케이스에서는 밀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이걸로 딱 끝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부른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고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조금 리바운딩 할 만하면 눌러버리고 리바운딩 하면 눌러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인 약재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번에 그 딥시크 사태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딥시크 사태의 재료는 이게 단발 재료가 아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재료다.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 급락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명하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락장에도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요. 또 급락장에는 또 이렇게 싸게 좀 이렇게 줍줍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 주식 시장이 이 광기의 시장이거든요. 광기. 예, 그리고 세력과 개미들의 싸움. 음, 그래서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는 세력이 이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아마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고, 예, 이제 리스크를 대비하셔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